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원입니다. 자, 5월달 들어서 2차전지가 오늘 그 LG엔솔 영향 때문에 LG엔솔이 이제 공모가까지 하회하고 저점을 깨면서 다른 종목군들은 이제 하방 경직을 어제까지 확보를 했었는데 오늘 그 일부 종목군들도 LG엔솔 따라서 저점을 좀 훼손하는 살짝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먼저 그동안 제가 2차전지에 대해서 계속 시황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LG엔솔 저점 깨면서 다른 종목군들도 특히 이제 5월달은 계속 좀 흘러내리기만 해가지고 우리 그 시청자님들 마음이 지금 안 좋으실 텐데요. 먼저 제가 뭐 시황과는 변한 건 없고 아무튼 뭐 현재 그 주가가 저점을 좀 이탈함으로써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뷰가 바뀌거나 그다음에 시황관이 바뀐 건 아닙니다. 이번 주는 제가 이제 5월 달에, 그러니까 3월 달부터 실질적인 악재가 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는 제가 이제 뭐 계속 지금 악재만 나올 것이냐, 그런 이제 호재성 재료도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삼성 SDI에 대해서 그 전에 제가 유상을 일단 받으시라 그랬고, 내일하고 이제 모레가 아마 삼성 SDI가 유상 청약일입니다. 이틀 동안 21일, 22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일단 청약을 하시면 되고 이번 주 오늘 이제 주제는 뭐 2차전지 의미 없는 손절을 자제하자.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이제 유상증자 지난주에 그 재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 저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 눈 감고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왜 또 유상을 받아야 되는지 더불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2차전지 탑10 지수 그 차트를 지금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지금 5월 달이죠. 그러니까 4월 달까지는 그래도 이제 이게 횡보를 이렇게 했습니다. 네? 계속 이제 박스권 횡보를 했었어요. 저점 이탈하고는 저점 돌파를 못 했습니다만은 횡보를 하다가 5월 달 들어서면서 지금 오늘까지 거의 뭐 반등다운 반등 한 번 없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물론 이제 5월 달에 이제 거래소는 조금 더 올라가고 코스닥은 이제 행보 국면이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이제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올 1월 달부터입니다. 1월 달에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저점 깨고 나서 한 단계 더 레벨 다운 됐죠, 주가가. 그러니까 파동으로 보게 되면 여기 3파, 4파, 지금 하락 5파. 그러니까 오늘 종가의 이 지지 맥점에서 살짝 아래 꼬리에 안 주고 일단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 매물 공백존이거든요. 저점을 깨다 보니까.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2차전지 하락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종목은 그 관련 대장주인 LG엔솔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 양봉이 좀 나와주면 그나마도 좀 다행이고 설령 내일 한번 살짝 이탈한다 하더라도 예, 일단은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거래가 지금 없이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달에도 2차전지가 월중에서는 그 역대 뭐 거의 최저 거래다. 그런 말 드렸습니다. 거래가 이게 터지면서 빠져버리면 또 새로운 저점도 깨고 이제 막 내려올 수 있는데 거래가 지금 없는 가운데서 주가 지금 하락 나오기 때문에 이런 패턴은 일단 그나마 좀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하락 지금 5파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왜 여기서부터 계속 밀렸었냐면 지금 3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14일 날 일단 삼성 SDI가 2조 원 가까운 규모의 유상증자 발표를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창사 이래 처음이죠, 처음.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봤을 때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뭐 상법 개정안 그 시행을 앞두고 네? 만약에 이제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물론 대선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이제 그 가장 유명한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가장 높잖아요. 그래서 그걸 앞두고 좀 한 게 아닌가 싶고 3월 14일이에요. 3월 14일 날. 예. 그리고 3월 31일 날부터 또 우연찮게 또 여기서 공매도를 재결했습니다. 공매도. 예, 통상적으로 제가 이제 그 3월 달에도 그 데이터 보여드렸습니다만 공매도를 재개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이제 몇 개월 뒤면은 결국은 이제 수급이 들어옵니다. 예, 공매도 재개하고 나면
그래서 3월 31일 날 공매도 재개하고 지금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4월 달은 외인들이 거래소에서 한 10조 원 가까이 때렸습니다. 그게 역대급이거든요. 한 달 만에 거의 10조 원 때려서 엄청나게 때린 겁니다. 예, 근데 5월 달은 지금 강하게 아직은 뭐 매수 드라이브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는 그 순매수 중입니다. 외인들이. 저는 이제 뭐 시간을 가지고 더 들어올 거라 보는데 근데 거기서 또 4월 초부터 그냥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예, 공매도 물량이 일부 또 이제 2차전지 쪽으로 몰리면서 같이 밀었고 4월 30날 요게 이제 또 트리거 역할을 좀 한 것 같아요. LG엔솔인데 LG엔솔이 4월 30날 이제 확정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컨콜을 해서 캐펙스 시설 투자를 올해 30% 감축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2분기 실적도 1분기는 예상치 대비해서 예, 그 실적이 좀 좋게 나왔습니다만은 세금 혜택까지 감안한다라면 근데 2분기 실적은 1분기 대비해서 오히려 소폭 감소한다라고 지금 고해성사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LG엔솔이 주가가 이제 요 구간입니다. 예, 4월 30날이죠. 차트 잠깐 보시면요. 이날 LG엔솔이 이제 컨콜 하고 나서 주가가 무려 종가까지 한 8% 가까이 밀었어요. 그러니까 LG엔솔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4월 초에 이제 미국 시장 급락 나오고 우리 시장 급락 나올 때도 직전 저점을 크게 이탈 안 하면서 선방을 했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뭐 코스피 같은 경우 200% 넘게 빠지고 미국 시장 막 급락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엔솔 같은 경우는 저점을 안 깼었는데 이날 컨콜 하고 나서 예, 그런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서 LG엔솔이 이제 수급이 완전히 붕괴돼 버렸어요. 이날 또 이제 공매도가 또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저점을 이탈하면서 지금까지 흘러내렸던 것이죠. 자,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올해 같은 경우도 LG엔솔이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캐펙스를 한 13조 원 정도, 그러니까 작년이 가장 안 좋았던 그런 캐즘 시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빅3가 가장 많이 설비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13조 원이고 올해도 한 10조 원 가까이 한 9조 몇천억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5년 동안 LG엔솔이 무려 45조 정도 예?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가장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올해는 30% 정도 감축을 하더라도 제가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지금 미국의 LG엔솔 같은 경우는 GM과 더불어서 합작 법인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8개 공장이 있거든요. 8개 공장. 예. 그 정도 공장 규모면은 지금 올해, 그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연초에도. 근데 거기다가 이제 2분기 실적이 1분기에도 실질적으로 약간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 세금 뺀다 그러면 소폭도 이제 1분기 대비 소폭, 큰 폭은 아닙니다. 소폭. 3,100, 2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날 그 캐펙스를 30% 감축한다니까 이거 진짜 이거 뭐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좀 우려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2분기 실적까지도 1분기가 원래 이제 최저점일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1분기는 예상치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예, AMPC 감안한다 그러면. 근데 2분기부터는 완전히 돌리지 않겠나. 저 역시도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제 회사에서 홈콜에서 2분기까지는 실적이 소폭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 이제 우려감이라보다도 예상보다 이게 2차 전지가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3월, 4월까지 하더라도 미국은 한 20%, 유럽 같은 경우 30% 이상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세가 좀 둔화되는 거 아닌가? 속도가 느린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감 때문에 LG엔솔은 이제 외인들이 대부분 다 공매도입니다만은 매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13일 날 5월 달 넘어서면서 좀 조용할 만하니까 예, 포스코피챔에서 이것도 이제 뭐 지난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차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유상을 할 것인지 이미 시장에 그 메시지는 던졌습니다. 예. 뭐 대부분 다 유상을 할 것이다 라고.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 포스코피챔이 연구체를 한 6천억 정도 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채 비율을 200% 미만으로 내렸으면 다운시켰어요. 지금 현재 한 140%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제 유상을 한 1조 1,000억 정도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따 포스코 피챔 유상 증자 관련해 가지고 제가 같이 이제 분석해야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이제 우려감을 자아냈죠. 삼성 SDI, 그 다음에 포스코 피챔.
그다음에 에코그룹까지도 이제 그런 우려감이 작용한 거고. 그다음에 또 이날 또 하필이면 또 5월 13일 날 미국 하원에서 IRA 조기 종료 담은 세제안을 공화당의 의원들이 일단 발의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직 뭐 통과된 건 없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태양광 쪽만 일단 통과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도 일단 뭐 통과를 언제 할지도 모르고 아무튼 그런 시기에 다시 한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얘기했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더불어서 이 IRA 보조금을 만약 폐지를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기존에 이제 만 7,500달러까지 그러니까 우리 돈 한 1,000만 원 정도 가까이 지금 지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국 내 주요 전기차 관련 기업들의 주가 차트를 보게 되면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영향을 받겠죠. IRA 보조금을 완전 전면적으로 일시적으로 완전 폐지해버린다 그러면.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악영향을 받을지언정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중기적으로는 다른 기업들이 IRA 보조금 혜택을 안 받는다 그러면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테슬라는 나중에 장기적으로 호재가 돼버리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자, 작년에 리비안 같은 경우, 그다음에 루시드 같은 경우 전기차 이거 뭐냐면 작년 연말 대비해가지고 어제까지의 주가 상승률을 제가 이제 비교를 한 거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IRA 보조금을 폐지한다 그러면 이들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판매하면서 작년부터 계속 보조금을 받아왔던 기업 아니겠습니까? 루시드도 마찬가지고. 근데 만약에 7,500달러 보조금 이제 폐지를 해가지고 못 받는다 그러면 우리 뭐 배터리 관련 기업들도 악재는 맞습니다만은 근데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이 리비안이라든지 누시드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주가가 더 민감하게 아래쪽으로 빠져야 됩니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누시드 같은 경우는요. 지금 IRA 보조금 뭐 폐지 얘기 5월 13일 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올라갔단 말이죠. 원래 이들 기업들이 더 우리 배터리보다도 실질적으로 악재를 받아야 될 기업인데 누시도 오히려 올라갔어요. 테슬라도 뭐 계속 올라갔었었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미국의 이 보조금 폐지 얘기함으로써 관련된 직접적인 피해주 주주는 이제 반영 안 한다는 얘기, 오히려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IRA 같은 경우, IRA 보조금 같은 경우는 작년 계속 지급을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아직 폐지된 건 아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지급을 해왔는데 작년 지급했을 때 미국의 전기차가 많이 판매가 됐었냐?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작년 캐짐이다 해가지고 테슬라도 실질적으로 판매 물량이 좀 줄었었고 뭐 리비안, 누시드 이들 기업들은 재무제표 보면 아직도 형편없습니다. 그죠? 아직도 뭐 돈을 지금 구해서 지금 계속 이제 제품 개발을 해야 되니까 투자가 계속 들어가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런 얘기 있죠. 미국인들은 그 보조금보다도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자동차를 많이 산다 그럽니다. 보조금 지급한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보조금 지급하게 되면 그 보조금 받고 좀 싸게 이제 전기차 뭐 중산층 미만은 살 수 있겠습니다만은 작년부터 보조금을 계속 지급했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작년에 뭐 리비안, 누시드, 뭐 테슬라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큰 영향 안 미친다는 얘기. 이거 돌려서 얘기하게 되면.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너무 이게 좀 민감했다. 왜냐하면 리비안이 원래 더 빠져야 되고 누시드가 더 빠져야 되는데 얘네들은 오히려 올랐단 말이에요. 리비안은 작년 연말 대비 주가가 지금 18% 올랐었고 특히나 이들 관련 기업들은 4월 달에 주가가 미국 시장, 나스닥, 다우, 러시아 2000 지수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왔을 때도 제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이런 데이터 보고를 드릴 때는 우리 기업만 놓고 제가 보고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 미국 쪽을 먼저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전기차 안 빠지네. 앨범알 리튬 관련 종목군들도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오늘 결국 이제 장중에 한 6만 이하까지 밀었습니다만은 앨범알도 이제 추가적으로 안 빠지고 오히려 반등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들 기업들은 안 빠졌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테슬라야 이제 공매도 때문에 계속 밀었었었고요. 쇼크가 들어오면서 급등 나왔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이제 우리 관련 기업들도 이게 뭐 지금 통과한 것도 아니고 상원까지 통과하려면 시간 좀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좀 민감하게 지금 반응한 게 아닌가. 그렇고요. 자, 5월 16일 날은 이제 또 LG화학에서
EB를 발행했죠. 1조 4천억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 결정했습니다. 예. LG 화학이 지금 시가총액이 한 24, 5조 정도 되는데 LG 엔솔의 지분을 85%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요 교환사채가 발행을 했는데 이것도 약간 좀 트리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금액은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금액은.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현대차가 이제 2월 달하고 4월 달에 그 공장 가동을 좀 휴업했었죠. 아침에 또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또 휴업을 결정했어요. 휴업. 1공장, 울산의 1공장 12라인을 일단 가동 중단을 했거든요. 근데 뭐 2월 달, 4월 달 한 달 내내 가동 중단한 것이 아니고 이번 5월 달도 3일 동안 일단 휴업이죠. 3일 동안. 예? 3일 동안. 그리고 2월 달하고 4월 달 같은 경우도 이 당시에는 5일 동안 일단 휴업을 했습니다. 5일 동안. 이게 뭐냐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공장 생산 라인 같은 거 점검도 하고 중간중간에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지금 언론에서는 휴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 전기차가 지금 워낙 이제 안 팔리니까 그러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을 이제 상징적으로 기사를 내보냈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지가 않고요. 2월 달도 한 5일 정도, 4월 달도 5일, 5월 달은 지금 3일입니다. 3일. 이것까지 지금 아침에 이제 기사 나오면서 밀었다는 얘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수급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원인은 뭐로 보냐면 오늘 그 CATL 중국 글로벌 배터리 1위 기업 CATL이 기존의 CATL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의 선진 증시에 상장돼 있죠. 중국. 예. 근데 지금 오늘 CATL이 오늘 홍콩에 또 상장을 했죠. 홍콩에 추가 상장했습니다. 예, 홍콩 시장에 상장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상장하면서 주가가 플러스 한 14% 올랐습니다. 14%. 공모가 대비 한 14%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그 홍콩 달러로 300달러 또 못 미치게 299달러 일단 마감했거든요. 299달러. 근데 홍콩 시장 오늘 상장하면서 기존에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 자금이 이제 한 53억 달러 정도 몰렸다고 그러죠. 53억 달러. 뭐 금액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크진 않습니다. 뭐 홍콩 달러로 계산한다 그러면 한 7조 한 5천억 정도 되거든요. 53억 달러. 예. 저는 이게 이제 수급적인 요인으로 가장 크지 않겠는가. 이런 악재가 나오면서 오늘도 하필이면 이제 CATL이 홍콩 상장하면서 그쪽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국내 관련 기업들도 연중에 뭐 한두 기업들 시총이 상당히 높은 조 단위의 어떤 대여급 신규 종목이 상장한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국내 기관들 외국인들 공모 청약하기 위해서 다른 쪽을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자금이 풍부하고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거의 10조 가까이 때렸지 않습니까? 5월 달에 지금 매수가 들어오긴 하는데 이제 한 1조 원 조금 넘는 규모거든요. 예, 그렇다고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고객 예탁금이 한 58조까지 가면 다시 또 고객 예탁금 줄어드는 그런 시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대여급 종목이 상장한다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다른 새로운 돈이 많이 있으면 굳이 기존의 종목군들을 매도 안 하고 공모 청약을 하면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은 기존에 보유하고 온 종목군들 특히나 이제 찌글찌글한 종목군들 걔네들을 일부 던지고 나서 팔아서 그 자금 가지고 공모 신청하죠. 그래서 이제 상장하고 나서 이제 며칠 지나고 나면 다시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재차 매수하는 경우 있거든요. 오늘 아마 그 CATL이 아마 이런 현상을 좀 유발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왼쪽에 이제 차트 자체 보시면, 그 실질적으로 오늘 보시면요,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수급을 놓고 보시면, 자, 시청자님도 잘 한번 보십시오, 한번. 예, 주가가요, 그러니까 15일이죠. 15일. 예, 15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주가 하락률이 5%, 한 12% 뺐거든요. 12%, 마이너스 12%. 근데 수급 보시면 오늘 고작 외국인들 8만 주 때리고 기관에서 3만 8천 주 때렸습니다. 예? 개인들 뭐 12만 주 매수했고, 근데 6%를 뺐어요. 여기서 지금 요 4일 동안의 수급을 한번 보세요. 외국인들 때린 게 없습니다. 몇십만 주 때린 게 아니죠. 기관 쪽도 때린 게 없어요. 고작 10만 주도 안 뗍니다. 근데 뭔 주가는 12%를 빼버렸어요. 이거 뭐냐면 이제 받쳐주는 세력이 없고 약간 이제 간망하고
매수를 하더라도 받쳐서 아래에서 매수하다 보니까 누가 때려서 주가가 지금 4일 동안 이게 무슨 뭐 개별 잡주도 아니고 12%를 이게 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인들이 선물 매수를 지난주까지 좀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이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죠. 종목별로. 특히 이제 2차전지, 뭐 삼성전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전혀 외인들 선물 매수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아마 또 2차전 쪽에서 프로그램 매수와 유발을 하면서 또 이제 그 매수가 들어오지 않겠나, 기관 쪽에서. 근데 LG엔서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LG엔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4월 30일부터 일단 매도를 해가지고 4월 30일이죠. 요날 외인들이 이제 컨콜 하고 나서 한 15만 주 때렸어요. 15만 주. 15만 주. 기관 쪽도 한 15만 주 때리고. 약간 이제 우려가, 그러니까 실망스럽다는 얘기죠.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긴축이 아니고 감축인데 그걸 이제 좀 우려했고, 그렇다고 뭐 작년에 설비 투자 그냥 막 13조 원까지 재작년 대비해서 증액해가지고 했을 때 주가가 오른 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외인들이 좀 줄였어요. 외국인들이 계속 줄였습니다. 기관 쪽은 실질적으로 많이 때리지 않았습니다. 4월 30날 요 하루만 빼고는 16일 날 좀 매도를 했고요. 이때 이제 외인들이 또 이제 공매도 때려버렸죠. 공매도. 지난주 금요일 날. 아마 요런 자금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오늘 홍콩에 상장한 그 CATL, 그 자금으로 또 일시적으로, 왜냐하면 좀 LG엔서를 일단은 또 줄이겠죠. 그나마도. 그래서 요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그 삼성 SDI도 3월 14일 날 14만 원 지금 유중 가격 확정됐지 않습니까? 지금 주가 16만 원이고, 뭐 아직까지 20% 유중 가격 대비 지금 수익 중인데, 보통 이제 기업에서 특히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상장일에 처음 유중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주가가 지금 고점에서 85% 밀었어요. 80%. 그런 자리에서 회사에서 유중을 딱 했을 때는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그 가격 이하로는 어지간하면 안 뺍니다. 그래서 이제 유중까지 지금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 제기하고 이제 한 달 반이 지났고, LG엔서 컨콜. LG엔서 같은 경우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다시 한번 실적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봐서는 지금 너무 이게 좀, 그러니까 제 기준 아래까지 주가를 밀어버렸어요. 제 기준 아래까지. 그랬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약간 비상식적인 주가 하락이 아닌가, 저는 최근에 주가 하락이 LG엔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비상식적으로 뺐을 때는 우리가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요. 주가 빠진다 아주 같이 그냥 막, 우리가 흔들려 버리면, 그 손절해 버리면 계좌 금방 걸레돼 버립니다. 좌우지가 팔리기 전까지는 내가 손실이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손절하기 전까지는. 포스코 피첸까지 일단 유증했는데, 이거 유증도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들한테 하는 거는 2,400억 밖에 안 돼요. 1조 1,000억이 아닙니다. 이거 포스코 홀딩스가 다 가져가는 거, 물량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 이게 지금까지 이어왔던, 시장에서 우려했던,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다 이제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게 유증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IRA 법안 폐지 얘기까지 막 들먹이는데, 그게 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한미 또 무역 협상 앞두고 우리 또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글로벌 탑이다 보니까 아마 미국에서 또 이제 선수 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하거든요. 정치적으로. 리비안이 안 빠져, 누시가 안 빠지는데 아주 그냥 무리 2차전지 배터리 관련 기업들만.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시청자, 우리 코로나 때 가장 버블이 심했던 업종이 뭡니까? 코로나 때. 진단키트. 그 다음에 제약. 그죠? 제약.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팬데믹이라는 것은 100년에 한 번 오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진단키트 개발하는 업체들 주가가 엄청 올라갔죠. 뭐 CGM부터 해가지고. 뭐 진단키트 얘기만, 진짜만 나오면 그냥 다 상가 막 들어갔으니까. 제약업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뭐 신풍제약부터 해가지고 엄청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예, 그들 기업들이 다 이제 버블이 꺼졌잖아요, 지금. 작년, 재작년까지.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의료 정밀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제 버블이 심했으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고점 대비해가지고, 전 업종을 제가 다 가져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많이 빠진 업종, 그 중에서. 많이 빠진 업종. 저는 이 의료 정밀 업종이 72%가 지금 하락이 되었는데, 이것까지는 깨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KRX 2000 탑10 지수가. 근데 오늘까지, 그러니까 오늘 장중까지, 오늘 장중에 제가 막 1시까지, 점심시간까지 종목 밀 때 제가 막 데이터 요 계산해가지고 지금 하락률을 산정한 거거든요. KRX 2차전지 탑10 지수가 코로나 때 고점이니까 2023년도 아마 7월 달에 고점이었어요. 그 고점 대비 지금 제대로 된 반등도 한 번 없이 77% 빼버렸습니다. 이 코로나 때 그렇게 버블이 심했던 의료 정밀 업종을 지금 오늘 마이너스 5% 더 벗겨버렸어요. 그 다음에 롯데 케미칼부터 해가지고 이제 화학업종도 제가 많이 뺐죠. 화학업종. 화학업종도 64% 뺐거든요. 코로나 고점 대비. 건설업종. 요즘에 건설주, 현대건설이 저점에서 지금 한 100% 올라갔죠. 네? 건설업종, 건설경은 지금도 안 좋게 얘기해요. 작년에 막 건설사들 막 지방이 건설사들 막 부도나고 막, 예? 지금도 막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건설업종도 지금 59%, 60%가 안 빼고 지금, 건설업종이 지금 V자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000720. 이 현대건설 가는 거 보세요, 현대건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어요. 공매도를 재개하고 나면,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예?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뭔가 이제 시장의 주도주가 바뀐다 그랬지 않습니까? 주도주가. 그죠? 그렇게 안 갈 것만 같았던, 진짜 지구 끝까지 빠질 것만 같았던 현대건설도 지난 1분기 실적, 영업적자가 작년에 1조 2천억 발생했거든요. 이날 실적 발표가 나서 거기서 땡겨가지고 주가를 지금 100% 올려버렸습니다. 100%를. 여기서 막 저점 깨고 이렇게 무너지면서. 그럼 제가 2차 전지가 현대건설보다 못하느냐? 지금 오히려 현대건설보다도 삼성 S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LG화학이 PBR이 더 낮아요. 지금은 오히려. 운수창고 52%. 의약품 업종도 48%까지 빼고 얘는 작년에 저점이 나온 거죠. 제약업종은. 증권 쪽도 40% 빼고 증권주 지금 신고가죠. 그나마 이제 좀 큰 증권. 증권주 보세요, 증권주. 예? 차트 좀 보여주세요. 예. 미래에셋 증권 보시면, 여기서 제가 그랬죠? 공매도 시작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면 뭔가 이제 주도주가 바뀐다. 시장은 지금 제가 얘기했던 대로, 뭔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런 장에서 신고가 나버리죠? 미래에셋 증권. 이 무거웠던 종목군들이. 그리고 제가 작년 연말부터 계속 얘기했던, 아카데미에서도 계속 추천했던 제2의 조선주라고 얘기했던 두산 에너빌이 얘가 시가총액이 22조 원짜리예요. 22조. 이 고점 돌파하는 거 보세요. 네? 여기서부터 제가 얘기해가지고. 제가 그랬죠. 공매도 재개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뭔가 이제 주도주가 서서히 바뀐다.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쪽도 사실 이제 이쪽에 이제 해당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 예, 그러나 아직은 이제 다른 쪽은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데 2차 전지는 오히려 안 바뀌고 좀 더 뺐습니다. 아무튼 지수 자체가 고점에서 코로나 때 그 심했던 버블이 가장 심했던 의료 정밀 업종보다 더 뺐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양말로 전기차 안 타고 다니면 모를까? 여기서부터 의미가 없습니다. 좀 비이성적으로 지금 주가를 빼는 것 같아요. 다음. 자, 종목군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군. LG엔솔이 오늘 장중 이제 저점에서 LG엔솔이 55.8%나 55.8%. 예, 그 최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났습니다. 공모가 이탈했고.
LG화학은 최고점 대비해서 지금 82% 뺐어요. 얘는 지금 PBR이 0.4밖에 안 돼요. 포스코홀딩스는 얘는 이제 2월 달에 저점이 나왔었죠. 70.2%. 아직은 2월 저점 안 깼습니다. 코로나 최고점 대비해서 포스코 피치엠이 오늘 84.4% 뺐습니다. 최고점 대비해서. 삼성 S대에 80% 뺐습니다. SK 이노베이션 71% 뺐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얘도 지금 4월 3일 날 저점 아직 안 깼어요. 85% 뺐습니다. 에코프로 86% 뺐습니다. 오늘 저점 살짝 깼죠. LNF 84% 뺐습니다. 제가 지금 많이 빠져서 손절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 계속 여러분들께, 우리 시청자님들께 이제 기업 실적, 지금까지 지나온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실적 영업이익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예? 예, 이게 중요한 것이죠. 어떤 종목을 지금 놓고 보더라도 LG엔솔 요게 이제 1분기에는 약간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약간 지난번에 뭐 콩콜에서 이제 좀 그랬어요. 예, 조금 다소 좀 주춤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뭐 그렇다고 뭐 몇천억 뭐 그렇게 막 벗어나고 그런 게 아니고 한 1, 200억? 어떤 종목이든 간에 1분기 대비 2분기 실적이 나빠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주가 지금 84%, 아니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전에 허다못해 대북 관련주 있잖아요. 대북 관련주. 일신석재. 뭐 실적 하나도 안 나오는 애들. 예? 일신석재. 일신석재도 얘네들은 이제 4년에, 5년에 한 번씩이죠. 만약에 이제 뭐 정권이 바뀐다든지, 예? 예, 보수에서 진보 정권이 이제 바뀐다 그러면, 자, 2019년도 요 당시에 4,190원에서 951원까지 뺐죠. 2023년도 10월 달에 950원. 이 하락률이 몇 프로냐면은 이게 75%예요. 75%. 얘 뭐 실적이 나옵니까? 예? 75% 뺐어요. 얘도. 그 저점에서 1년 정도 들고 가니까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2,700원이니까 270% 올라왔죠. 지금도 2,000원이에요. 아니 허다못해 이런 넉마주들도 고점에서 70% 80% 빼면 어지간하면 100% 200% 반등 들어오거든요. 그게 시장의 예입니다. 근데 이건 뭔 아니 그렇다고 지금 뭐 조선주보다도 예? 적자가 지금 막 수년 동안 이어지고 조 단위의 적자 나오고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올해 연간 실적으로 다들 돌아서고 그래서 근데 이 보세요 지금 80% 86% 85% 이게 좀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막말로 SDI, LG화학 같은 경우는요 PBR이 지금 0.4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400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조 단위의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다른 업종을 비교했을 때는 제가 뭐 2차전지 종목만 딱 놓고 지금 시청자님께 보고 드리는 게 아니죠. 조선주, 전기전자, 그다음에 저 의약품, 제약바이오 다 해가지고 제가 평균적으로 이제 데이터 그 산정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올해 지금 적자라는 기업 있습니까? LNF라든지 SDI는 올해 이제 소폭 적자인데 이미 최악은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뭘 또 깨냐고 저점을.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었죠. 테슬라가 그 제가 이것도 작년에 이제 우리 그 회원님들께 저 시청자님들께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4월달 이게 4월달 작년 4월달 요때도 제가 이제 테슬라 이제 저점에서 공개 방송에서 이제 매수. 테슬라가 코로나 때 최고점 대비해서 이때 400달러 조금 넘었었어요. 400달러. 거의 100달러까지 뺐습니다. 다이렉트로. 여기서 77%를 하락해요. 테슬라 주가도. 예? 다이렉트로 1년 반 동안 77%를 하락을 유도했어요. 이 당시에도 그래서 요때 이제 한번 반등 들어온다 그런 말 들으면 근데 여기서 이제 한 2배 그냥 올려버렸고 눌림 주고 다시 300달러까지 올렸죠. 중간 추세선에서. 그 쭉 뺐다가 이때가 테슬라가 작년 4월 달에 인력 구조조정했죠. 전 세계 직원 중에 15% 해고. 그때 제가 매수라고 그랬죠. 근데 5월 달에 지금 시기야. 지금 시기. 테슬라는 작년에도 4월 달, 5월 달이 저점이었죠. 지금 4월 달이 저점이에요. 테슬라가. 올해도.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올리고 여기서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예, 연말에 제가 이 추세 여기서 이제 한번 차익을 하시라 했죠. 저점 잡으신 분들은. 예, 그래서 제가 330달러 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달러 분할 매수. 여기서 또 이제 분할 매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전전주에도.
예, 여기서는 일단 절반 때리시라고 그랬죠. 왜? 저점에서 50% 올랐으니까. 여기 추세 중간 저항선이거든요. 근데 테슬라도요, 77% 하락이 나오고 나서 여기서 최저점 대비 작년 연말에 5배 올랐어, 주가가. 엔비디아도 최고점 대비 70% 빠지고 나서 지금 10배 오른 거고. 물론 우리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제가 100% 우리 시청자님들께 말씀 못 드립니다. 주식은 귀신도 모르니까. 그래서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 근접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아주 사람을 죽을 듯 죽가라는 것은 그냥 개인들 공포관에 막 몰아넣으면서 저점 막 툭툭 깨면서 거래도 없이 이미 알고 있는 악재 가지고 그것도 새로운 악재가 없어. 예. 빼고 나서 드라마틱하게 또 돌리죠. 예? 근데 딱 오늘까지 보면 테슬라 77% 이 반올림 해가지고 예, 그 정도 77%막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좀. 오늘 우리 KRX 탑10 지수가 딱 77% 뺐네, 반올림에서. 예? 테슬라 빠진 만큼. 심합니다, 이거. 제가 왜냐면 제 아카데미 들으신 우리 아카데미 회원님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조선주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삼성중공업부터 다 분석해드렸잖아요. 두산 에너비부터 해가지고 그 실적 부분을. 근데 2차 전지가 조선주보다 못하지 않거든요. 네? 성장성이 떨어집니까? 네? 기술력이 떨어지고 그 기술력 2차 전지 배터리 만드는 기업들은 중국, 우리나라, 일본 세 나라 글로벌 세 개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캐파 자체가 이제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되고 테슬라도 지금 뭐 배터리 자체 개발한다고 지금 5년 전부터 했는데 지금 개발했습니까? 예. 그래서 종목도 지금 이런 구간에서 여기서 손절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 저를 좀 욕을 더 하시더라도 예, 제가 욕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그러나 예,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뭐 에코프로 BM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반등이 많이 들어온다 했을 때 이 중간에 세게 이렇게 반등이 한번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예. 뭐 4월 달에 지수 올라올 때 여기서 반등이 뭐 이렇게 한번 세게 들어왔다. 예? 그래서 다시 꺾인다 그러면 반등 들어올 때 여기서 다시 이 매물 때문에 다시 밀어버리는데 이거 무슨 뭐 4월 달부터 계속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흘러내리기만 했다. 흘러내리기만. 예. 여기서 반등 들어올 때 또 이제 세게 한번 들어줄 수 있어요. 그 중간에 반등 들어온 게 크게 없기 때문에. 이 거래를 보세요. 뭔 거래대금 자체가 의미가 없어, 이게 거래대금이. 차트상으로.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포스코피치 한번 보세요. 포스코피치. 포스코피치엠도 제가 요거 이제 받으셔야 되는데, 예, 요거 이제 유증을 받아야 될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요거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개요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증자 주식수. 예, 1148만 주. 14.8%죠? 예, 95,800원. 그죠? 그래서 1조 1000억입니다. 1조 1000억. 6월 17일이죠. 예, 배정 기준일이. 다음 달 17일이니까 보통 이틀 전까지, 기준일 대비 2일 전까지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보유하셔야, 유상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6월 한 15일까지 일단 보유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요 학정 가격도 95,800원인데 주가가 지금 더 빠진다 그러면 더 낮아질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자금 사용 목적이 중요합니다. 자금 사용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피치엔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번에 전체 1조 1000억 자금 조달을 하는데 타 법인 지분 취득이 거의 절반이 넘습니다. 3,500억. 북미 양극재 합작법인 GM하고 요거 인수하는데 지분 3,500억, 2,700억, 6,300억 정도 되죠. 예, 6,300억. 시설 자금 같은 경우는 크게 안 들어가요. 네? 예, 1,100억. 그 다음에 양극재 광양 공장이 한 600억 정도. 퓨치엔 같은 경우도 올해까지는 일단 투자가 들어가는데 캐펙스가 한 올해도 한 1조 한 얼마 됩니다. 근데 뭐 그동안 이제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다른 이제 배터리 빅3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게 이제 큰 금이 안 들어갈 겁니다. 근데 원료 구매액이 2,800억. 예. 그래서 전체 자금 대비해서 60% 가까이는 양극재, 북미, GM 합작 법인하고 구형 흑연 법인 지분 인수하는데 사용합니다. 이것도 일단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포스코 피체인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품절주입니다. 품절주. 무슨 말씀이냐면 그 포스코 피체엠의 대주주가 홀딩스죠. 포스코 홀딩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자사주, 우리 사주. 전체 발행 주수가 7,700만 주인데 7,700만 주인데 유통 물량이 뭐 기관하고 외인들 연기금이 5.6%. 연기금은 계속 가져가는 거니까. 외국인들이 포스코 피체엠이 2023년도 12월 달까지 4.5%인데 1년 반 동안 거의 10%까지 늘렸어요. 9.5%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다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비중은 2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통 물량이 크지가 않다, 많지가 않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피체엠 같은 경우도. 예. 그러니까 이번에 1조 1,000억 유상 증자를 하는데 다 대주주가 다 받아가요. 예? 또 외국인도 뭐 지금 지분이 거의 10% 가까이 되죠? 연기금도 받을 거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인 유상증자 금액은 얼마냐면 제가 계산기 때려보니까 2,400억밖에 안 돼요. 2,400억. 우리 사주 같은 경우도 뭐 1년 보유해서 묶여있을 것이죠? 그렇다고 포스코홀딩스 때리겠습니까? 예. 2,400억밖에 안 돼. 1조 1,000억이 아니 1,400억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거 그냥 눈 감고 받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주가가 지금 고점에서 80% 뺐잖아요. 80% 오른 상태에서 유상증자 하는 게 아니고, 예?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 84%인가요? 뺀 상태에서 지금, 거기다 이제 내년, 내후년 실적 터닝 나오고, 이럴 때는 그냥 눈 감고 0.1초도 고민하지 말고 그냥 받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리해드리자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제가 또 기업 분석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포스코 피체인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숫자가 보이잖아요. 그 숫자란 뭡니까? 지금 피체인 같은 경우가 지금 회사에서 그동안 이제 기사를 통해서 수주 잔고 내보낸 게 100조 원이고 100조 원. 100조 원입니다. 캐집이다 해가지고 그 납품 기일이 지금 지연되고 있을 뿐이지 중간에 수주했던 거 지금 취소된 건 없습니다. 예? 전기차 이제 판매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면은 캐즘도 빨리 극복할 것이고 매출도 그만큼 많이 일어날 것이고 이익도 그만큼 이제 빨라지겠죠. 그건 누구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때문에 지금 계속 좀 지연되고 있고 그런 영향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예. 지금 100조 원 수주를 해놓은 상태죠. 회사에서 밝힌 것만 숫자가 보이잖아요. 숫자가.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보청주 요거 보시고, 요거 뭐냐면 이제 2027년도까지 전구체, 구형 흑연 내재화 및 양극재 증설이 목적이에요. 포스코 홀딩스에서 거의 뭐 47% 받아가고 548만 주. 5,200억이에요. 우리사주, 보호예수 1년 20%, 2,200억. 일반 공모인데 32%인데 이 중에 이제 연기금 빼고 국민연금 빼고 외국인들 빼면은 개인들이 받는 거는 아까 전에 2,400억밖에 안 됩니다. 유상증자 신청할 거. 이거 무조건 신청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다음 포스코 피체엠은 작년 12월 달에 6천억의 연구체를 발행했어요, 이미. 발행해가지고, 그 당시에 부채 비율이 200% 상회를 했었는데, 1분기에 부채 비율이 139%까지 하락이 나왔죠. 연구체 발행해서. 그다음 유상증자 이후에는, 유상증자 하고 나면 이제 부채 비율이 110%까지 하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반기 실적 돌아서게 되면, 부채 비율은 이제 100%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LG 엔솔뿐만이 아니고 배터리 빅3뿐만이 아니고 양극재 포스코 피체엠 같은 경우도 2005년부터 2027년도까지 캐펙스 한 2조 원 가까이 1조 9천억 정도 계약하고 있는데 올해가 1조 3천억이고 내년에는 4천억, 내후년에는 한 2천억 정도. 이게 무슨 얘기냐? 올해까지 이제 양극재도 에코프로도 비행 같은 경우는 한 5천억 정도 투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동안 계속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해수기가 도래한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큰 돈 들어갈 게 없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지금 유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포스코 피체엠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께 유상 받으시면 되고, 이제 수급자로 보시면요. 앞서 제가 그랬죠. 외국인들이 2023년도 12월 중순에 지분이 4.5%인 것밖에 안 됐어요. 제가요, 주식을 하면 있어서 지금 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주가 삼성중공 계속 이렇게 뺄 때 외인들 지분은 계속 이렇게 늘었었거든.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주가 막 이렇게 막 행보하고 왔다 갔다 시킬 때 외인들 지분은 계속 늘었습니다. 예. 지금 2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거 분석해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요 당시에 이때는 31만 원 됐었거든요. 주가가. 포스피처임이. 그때 외인들 지분이 4.5%였어요. 4.5%. 근데 여기까지 이제 요 구간이죠. 여기까지 외국인들이 한 10%까지, 그러니까 작년 5월 달까지 외인들이 지분을 그걸 따블로 들여서 한 10%까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5월부터는 변화가 없잖아요. 계속 한 10%, 줄면 한 9.5%. 여기서 외인들이 지분 10%를 매수했는데 이 가격이 얼마? 30만 원이에요. 최소 28만에 30만 원. 얘네들이 지분 늘린 가격이. 이 그래프 보여주지 않습니까? 주가지 얼마예요? 10만 원까지 뺐어요. 근데 제가 주식하면서요. 그것도 단기간에 외인들 지분이 4.5에서 10%까지 2배 늘면서 뒤에서 지금 뺐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 팔죠. 빠져도. 이번 달, 그러니까 지난달, 이번 달 좀 매도했네. 0.5%. 판 것도 아닙니다. 이 기업이 안 되겠다. 네? 메이저 세력들, 외국인들 입장에서. 도저히 이 기업 안 되겠어. 그러면요, 지네들이 이제 빠져나가려고. 왜? 지분 매입한 게 있으니까 산 가격도 30만 원대인데 일부라도 끌어올린다, 일부라도 끌어올려가지고 때리고 나서 지금 다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주가 계속 뺄 때, 1년 넘게 뺄 때 지분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9.5% 보유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5개월 만에 거의 2배가 증가했었다니까요. 작년 5월 달까지. 예, 이러고 죽는 기업을 저는 못 봤습니다. 주식하면서.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향 들어가는데 제가 그 미국이 이제 기술적 부담감이 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작년 말 대비해가지고 미국하고 우리가 거꾸로입니다. 대형주가 가장 많이 올랐죠. S&P는 지금 작년 연말 대비해가지고 푹 밀었다가, 지금 플러스는 됐습니다. 다우지수도 마찬가지. 나스닥 한 0.5%, 너셀 5천 지수가 마이너스 5%인데, 최근에는 이제 대형주가 많이 끌어올렸어, 대형주가. 요건 뭡니까? 이제 중국과의 무역 협상 때문에, 미중, 무역 협상. 근데 요건 제가 악재라 그랬죠. 중국의 관세를 30% 매기고, 우리는 지금 24%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제대로 뻗어가려면 특히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본격적으로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6월 3일 날 대선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정부에서 가장 먼저 할 정책이 뭡니까? 바로 외교 정책 중에서 외교 정책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새롭게 누가 되든 들어서게 되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한미 관세 협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빨리 끝내면 그때는 우리가 지금 24%인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7월 달까지 가격 인하를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한 7월까지 일단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관세는 이미 좀 부과했습니다만은. 중국 관세 30% 매긴 것은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악재라 그랬어요. 미국만 호재죠. 그러니까 대형주만 끌어올린 거고. 우리가 그래서 중국 대비 한 15%라든지 정부에 협상해가지고 한 10%까지 이제 뭐 관세를 이제 낮춘다 그러면 그때 이제 뭐 자동차도 움직일 것이고 그때 또 2차전지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지금 미국도 이제 기술적 부담감이 들어왔다. V자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다음에 미국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 보시면 우리 반도체 같은 경우 막 실질 빠지는 거 뭡니까? 제가 그랬죠. 그 미국만의 호재란 말이에요. 미국만의. 필라델피 반도체가 이거 3주 동안에 동향을 보시면요. 지난주까지 4월 마지막 주에 11% 올랐습니다. 5월 첫째 주에 1.6% 오르고 지난주에도 10.2% 올랐거든요. 3주 동안 무려 반도체가 한 24% 올랐어요. 지수가 반도체 지수가 나스닥은 3주 동안 지수가 한 13. 거의 14% 올랐습니다. 완전 V자로 올렸다니 V자로. 그러니까 미국도 좀 매몰 소화가 필요하고 미국 반도체 많이 올랐는데 왜 우리 시장 반도체 찌글찌글하지? 근데 미국만의 이제 호재였다는 얘기죠. 미중 간의
우선 간세 협상 90일 유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글로벌 블랙록에서 운영하는 기술주 ETF 로고 핵심 보시면은 정고점까지 올라왔어요. 여기서는 매물 좀 소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 시장도 조금 타이밍 조절을 하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공탐지수. 공탐지수. 제가 4월 달에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4월 달에 이제 급락 나왔을 때 요거 제가 보여드리면서, 봄맞이 대박앤셀 구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애가 지금, 이때는, 금줄이 늦게였는데 지금 살찐 돼지가 돼버렸어. 75까지. 작년 최고 신고를 다이렉트로 올라와버렸어. 다이렉트로. 공포와 탐욕 지수가. 지난주 미국이 옵션 만기였잖아요. 사상 세 번째 큰 금액이 거래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콜옵션 가열 국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가 감매수가 하는 얘기예요.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많이 민다 그러면 딱 저점 매수 기회인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우리가 타이밍 조절을 좀 더, 뭐 이번 주, 뭐 다음 주까지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 매수가 지난주까지 좀 강하게 들어왔어요. 지난주부터 선물 매수를 좀 안 합니다. 깔짝깔짝하죠. 뭐 1, 2천 계약 가지고. 왜냐하면 직전 저점 깨고 나서 여기 이제 저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죠? 그러면서 올라가는 종목들 올리고 2차 전지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이 구간에서. 나중에 외인들이 선물 매수를 이제 강화한다 그러면 그때는 아마 2차 전지 쪽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서 기관하고 외인들 아마 현물 매수까지 좀 유입되지 않겠나. 그런 관점이고, 지난달에 사상 최대 금액을 한 달 동안 거의 10종 가까이 때렸기 때문에 뭐 5월달하고 6월달에 외인들 매도 금액은 거의 안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목 보시면요. 요건 등락 비율인데 요건 지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수하고는. 이제 공개방송 그랬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이 2년 이래 최대 가열이었어요. 최대 가열. 그 지금 100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중간 정도 100 미만까지 이렇게 내려와줘야 돼요. 그때는 이제 종목군 다시 움직인다는 얘기고, 코스닥은 지금 한 90까지 내려왔습니다. 120까지 갔다가 90까지 떨어져가지고 아마 이번 주 후반 정도 간다 그러면 지수가 안 움직여도 이제 코스닥은 다시 이제 종목군들로 이게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이 부분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더 이제 호재거리가 될 만한 게 뭐가 있는지 2차전지 관련해 분석해 드릴 겁니다. 지난주 거의 비슷합니다. 아시겠죠? V자 반등에 따른 기쪽 좀 도전하다. 단기 타이밍 조절, 중기는 좀 꾸준하게 모아가시면 되고, 고점과 저점, 요 주도주 교체 시기, 제가 아까 여러분들 건설주 보여드렸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작년 12월 달에 이 자리에서 제가 원자력 계속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증권주 지금 날아가는 거 보이시죠? 2차 전지도 이제 결국은 여기에 들어간다. 전 보거든요.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중기 계속 홀딩 하시고, 지난주에 제가 로봇 관련주 말씀드렸었는데, 로봇은 요게 지금 또 이제 막 지금 돌아가면서 움직이죠? 개인 투자자분들 매매하기 힘들게. 로보티즈가 지난주에 단기적으로 한 60% 올랐던 것 같아요. 로봇은 요 세 종목만 보면 되죠. 13일날 얘기 14일부터 이날 상한가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신고가 나왔다. 얘가 신고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면 안 돼. 차이 가셔야 돼요. 일단 차이 가시고 다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젠 RNL 얘도 좀 올랐다가 다시 눌림인데 이 저점을 안 깨면 됩니다. 얘도 한 10% 정도 올랐다가 지금 눌림이고 지수 조정 나오면서, 레인보우도 그 다음날 한 10% 넘게 올랐었어요. 그 다음날까지 한 13% 올랐다가 지금 조정인데, 요건 120에서는 깨면 안 돼요. 여기서 120원 깨면 일단 끊었다 다시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클로봇 4개만 일단 보시면 되죠. 4개. 클로봇도 한 15% 오르고 지금 조정이죠. 21선 안 깨면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AI 관련 종목군들 소프트웨어 이쪽 그대로 보시고, 양자 컴퓨터, 미국이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 상당히 강하거든요.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카데미에서 제 연말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두산 원자력 혹시 매수하신 분들은 단기 물량은 내일 정도 한번 절반 이상 끊어주시고 눌림 시 다시 한번 보시고, 그 이후에 조정 시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운들 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고, 여기서 독점이 안 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여기서 물러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